좋아요, 구독. 이 시장과 연준이 계속해서 좀 줄달리기를 했었는데 이 연준이 기세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제 연준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결과는 오늘 PPI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고, 네. 자,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연준의 생각대로 안 가고 자꾸 시장은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원인이 이렇게 생겼고 앞으로 차후에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치킨 게임, 그죠?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자 간단히 왼쪽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심 CPI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을 한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시장은 봐라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냐. 이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왜 자꾸 연준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반발심을 여기서 계속 유발을 시켜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연준은 아닌 거예요.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일단 상품, 그죠? 저번에 2월 2일 날 디스플레이션이라는 파월이 발언했었죠. 상품에 대해서 국한에서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외 나머지, 자 미국이 GDP의 3분의 2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근데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상승 중이다라는 거에서 파월이 항상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연준 애들도 동일한 발언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아가 확실히 내려오고 있는 거는 그래프상에 보여져요. 근데 서비스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꼴은 뭡니까? 자, 비농업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비농업군, 실업률이 낮은 데는 이 꼴은 결국엔 소비자 물가, 소비자 어떤 소비성, 그런 견고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어제 나온 거, 소매 판매까지 다 이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연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연준은 아닐 거야. 여전히 지금 뭐 이렇게 경제가 탄탄한데 이제 뭐 소프트 랜딩, 연착륙, 뭐 하드 랜딩, 뭐 경착륙까지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노 랜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세게 올려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을 거고 이 정도 시장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연출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자, 임대료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임대료는 확실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전세 지금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세자를. 세입자를, 그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 구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거비는 계속 오름세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연준하고 시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반대의 결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을 계속적으로 야기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상승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2년물 국채 금리인데, 자, 가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자,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도 한번 하락을 했었죠. 2월 2일 날 거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3%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자,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에는 악재가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를 보이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뭡니까? 일단 개인이나 기업이나 상당히 위험 부담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증시가 오르냐 이거죠. 결국엔 제가 보기엔 버블이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 6개월 후에도 더 오른다는 얘기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2월 2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3월까지 금리 인상으로 그다음부터는 피벗으로 갈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패드 워치 금리 시계, 그죠?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5월 달 일단 올리는 거 확정. 6월 달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3월 달에 점도표가 나오죠. 자, 점도표 최소한 5.0 이상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5월 달까지 2.5로 0.25로 올리면 5.25 터미널 레이트 상단 최종 금리가 최소한 미니멈 5.25%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지금은 4%대예요. 자, 5%대하고 4%대하고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개인한테는 엄청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아니 어쩌면 피벗에 대한 말을 당분간은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피력을 해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더 볼게요. 자, 소매 판매 헤드라인은 어제도 좀 얘기 나오는 게 헤드라인은 조금 뭐 낮았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보시다시피 변동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자, 음식료 서비스 있잖아요. 음식료 서비스는 여전히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전혀 잡히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피벗의 기대는 이제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그런 장은 이제는 조금씩 막을 내리는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뭐 코스피가 됐든 미증시가 됐든 뭐 파생이 됐든 당분간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어떤 추세를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